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70선이 깨졌네요. 유로존 국가인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여파가 큰 것 같은데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예상치 못한 유럽발 악재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지난 금요일보다 18.32포인트, 0.92% 내린 1968.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키프로스에 14조 원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외국인은 3,600억 원가량 내다 팔며 사흘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목요일 이후에만 1조 원 넘게 팔아 지수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증권사와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1,500억 원 주식을 사들이고 프로그램 매매 역시 1,2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약세장에서 음식료품과 전기가스 등 일부 내수업종만 선방했습니다. 운수창고는 2.4%가량 내렸고 전기전자와 의약품, 증권, 기계 등 대부분의 업종이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갤럭시 S4 공개 이후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며 2.3% 하락했고 현대차 등 자동차 3인방과 포스코, SK하이닉스 등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 컸네요. 코스피 지수는 550선이 무너졌는데 외국인 매도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죠. 네, 코스닥은 유럽발 악재에 지난 한 주간 상승률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보다 13.72포인트, 2.47% 내린 541.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은 올 들어 10% 넘게 급등하면서 고점 부담이 큰 데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재현될 조짐에 외국인이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골프존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시젠, SFA가 2%대 낙폭을 보였고 서울반도체와 CJ-ENM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는 키프로스 구제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이틀 후면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경기 회복을 감안해 출구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미국의 경제지표호조와 연준의 지속적인 부양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풀었던 막대한 시중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이른바 출구 전략 논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각종 경제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어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 실업률도 7.7%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데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체됐던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최대 2.5%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어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7.7%까지 떨어졌지만 연준 목표치인 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고용지표의 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지난 1일 발동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분명히 판단을 하기 어려워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출구 전략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 유지에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회의가 끝난 후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버냉키 발언에 세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극심한 진통 속에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쟁점이었던 IPTV와 SO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정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인 어제 정부 조직 개정 여야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종합유선방송, SO와 IPTV, 위성TV 관련 업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기로 하며 시장에서는 이른바 ICT 수혜주 찾기가 분주합니다. 먼저 통신주들이 박근혜 정부의 ICT 융합 정책 관련 수혜주로 꼽힙니다.
정보통신 생태계의 근간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권인데다 IPTV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그간 방통위 내에서 못다한 방송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신업종은 조직 개편이 발표된 1월 15일 이후 6.85%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 파워라는 게 좀 막강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IPTV를 담당하는 쪽에 간다면 굉장히 통신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IPTV 자체가 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만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방송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막판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SO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CJ 헬로비전은 전날보다 1% 오른 15,200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 HCN도 장중 최고가인 6,390원을 기록한 뒤 차익 실현의 영향으로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SO 관련 규제들이 점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되고 일원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빅데이터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NHN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스도 수혜주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부란 날개를 단 ICT주. 지능정책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최근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상승 국면에서 안정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수익률을 따라잡을 방법은 없는지 박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업종은 전기, 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같은 기간 수익률은 각각 6%와 4%가 넘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지난달 철강금속과 통신업종 매수에 주력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은 상승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초보 개인들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인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를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합니다. 즉, 저평가된 종목을 사거나 업종을 사서 소위 이제 좀 수익률이 괜찮았을 때 파는 전략을 하는데, 따라서 외국인들이 살만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역시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업종들을 사고 있는데, 좀 업종별로 보자면 특징적인 건 최근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나 유틸리티,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반면 개인은 이미 고평가되거나 단기간 상승한 종목에 추격 매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익률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국내 지표뿐 아니라 해외 경기 지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중소형주보다는 업종 대표주 위주의 투자 종목 구성이 증시 상승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